내가 할게. 저희 윗학번부터 유급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 너 몰랐어. 우리는 없었어. 없었다가 저희 윗학번부터 유급 생기고 우선은 본과 들어오기 전부터 예과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아니면 컨닝을 해서 F를 받으면 그것부터 벌써 1년을 꿇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과부터 못 넘어와서 이제 본대에도 진학을 못하는. 그래서 1년 뒤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진학을 하고 F를 한 개라도 맞으면 그러니까 F를 하나 맞아서 유급을 당하는 건 아닌데 2.0 이상이 못 되면 유급이 되고 그 F 맞은 것들 때문에 이제 본과 4학년 되면은 저희 학교가 이제 수업을 안 하고 로테이션식으로 동물병원을 이렇게 돌고 비임상 쪽을 돌고 이러다 보니까 F 과목들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그냥 본과 4학년 끝나고 그 F 받은 과목들을 다시 들어야 돼서 거의 유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급도 되게 많아지고 졸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른 학과처럼 수의대도 유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의대도 의대처럼 유급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서도 본일 때 유급을 한 3, 4명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과 2학년 때부터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 사실 밑에 한 4, 5명 깔아준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거의 다 유급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1차 시험 때 밑에 4, 5등 하는 애가 2차 시험 때는 거의 윗자락에 가 있고 이런 애들이 진짜 있어요. 유급을 하면은 1년을 꿇어야 되니까 학교도 지금 6년 다니는데 그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야 되는데 진짜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도 안돼 유급 당하면 안돼 이러면서 F 맞으면 유급 당하니까. 그리고 유급 당하는 과목이 또 있어요. 시험을 이게 평균 60 이하가 유급을 당하는 기준인데 교수님이 어렵게 내면 맞아. 평균이 70이면 60 이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그걸 칼같이 자르시면 유급 당하니까 시험 공부하면서도 그 주요 몇 개 과목을 이거는 진짜 무서워서 살 떨려서 공부하는 느낌? 이 교수님 무조건 밑에 한 4, 5명은 유급을 준다, F를 준다 이러면은 그 과목은 진짜 밤새서 공부를 막 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인수공통 전염병 과목이 어려웠어요. 저희는 병리학 같은 경우가 밑에 4, 5명은 무조건 F를 주고 저희 학번 생리학이 거의 7, 8명 F를 줬거든요. 근데 저희 학번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아닌데 진짜 학구열이 저희 13학번이 진짜 제일 학구열이 높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학번에서 7, 8명을 F를 줬어요. 걔네들은 이제 1년 다시 꿇어야 되는 거고 그 생각지도 않은 과목들? 맞아. 그래서 막 저희는 교실을 하나를 아예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거기에 다 학생이 자기 자리도 있고 있으면 교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업 방식이거든요. 이제 예과 때는 다른 과랑 듣지만 본과 때는 그 학번끼리만 들으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딱 개강을 해서 3월 3일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 몇 명이 없어요. 그러면 나겠구나. 사실 유급을 당한다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쪽팔린 일이고 그 한두 과목 때문에 유급을 당해서 1년 더 다닌다고 생각하면 진짜 맞아. 너무 속상하고 집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1년도 아깝고 배운 과목 또 배워야 되고 시험 또 봐야 되고 맞아. 한 과목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시 다 수강해야 되니까 그거 시험을 다시 본다 생각하면 일주일에 다시 2, 3번 시험을 또 보고 진짜 끔찍한 것 같아. 만약에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조직학, 세균,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A뿔을 받았는데 어떤 과목을 유급을 당하면 5과목을 다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뿔도 다 리셋되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과목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과목이 정말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F 안 받으려면 공부 이만큼 정도는 해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무사히 진입을 하면 본과 4학년이 드디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 1, 2, 3 때는 이제 지식적인 측면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지식적인 측면만으로는 실전에서 바로 투입이 될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실전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본과 4학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로테이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보는 거죠. 임상도 경험을 해보고 대동물도 경험을 해보고 그 외부 실습도 가보고 그래서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게 본과 4학년이에요. 그래서 임상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 안에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과가 또 분과가 되어 있어요. 뭐 정형외과, 일반외과, 안과, 치과, 뭐 피부과, 내과, 임상병리, 방사선, 산과 뭐 이렇게 마취학과 이렇게 해서 과가 다 있으면 각 과를 2주씩 돌면서 내과 돌 때는 내과에 대해서 2주 동안 실전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거를 물론 그 전에도 실습을 다 하긴 하지만 그거는 실전 실습은 아니고 저희가 카데바로 하는 거니까 실전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진짜 수의사 선생님들과 교수님, 대학원 선생님, 포스트 닥터 선생님들 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제대로 배우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감시 하에서 내가 뭘 직접 하는데도 저희가 아무래도 본과 4학년 때는 미숙하잖아요. 확실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대학원 1년차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로테이션을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2주에 4명씩 오는데 저희는 마취통증의학과를 도는데 진짜 간단한 뭐 체온을 잰다든지 혹은 산소 연결 같은 간단한 거에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낯설고 어설플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실수 안 하도록 쌤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2주 동안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의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1년 동안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실습은 저 대학병원 말고 일반 지역병원이라고 불리는 뭐 과가 나눠져 있지 않은 곳도 가보고 1인 병원도 가보고 큰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보고 혹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유럽 쪽으로 해외 실습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실습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은 마인드가 어떻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기술적인 거는 뭐 책 찾으면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논문 찾으면 또 많이 나오고 해서 뭐 얼마나 앞서가 있다, 얼마나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뭐 보호자들의 생각이라든지 수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실습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부 실습도 가보고 간 김에 이제 저는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 수의사로서의 삶은 어떤지도 경험해보고 선배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경로를 겪게 됐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게도 많이 다녀왔었고 또 신기하게 뭐 아예 다른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뜬금없는 곳을 실습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 동물병원? 또 갔다 오지 않나? 태국이나 이런 쪽이 동물병원이 아니라 동물원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태국 쪽으로 동물원을 가서 야생동물 수의사로서의 삶이 어떤지 해서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야생동물 스피시스가 그렇게 막 많은 편이 아니에요. 종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게 한정적이에요. 오는 애들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있으면. 근데 그쪽은 이제 종이 진짜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또 기후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배우러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임상 쪽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진로를 가면은 뭐 비임상도 많이 하니까 그 비임상 관련해서도 뭐 미생물학과, 뭐 조류질병학과, 뭐 기생충학과 이런 식으로 비임상도 접근해볼 수 있는,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본과 4학년 때 되면은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